안녕하십니까. 부산 YMCA 시민중개실 황재문 실장입니다. 오늘도 금융 전문가이신 김남식 부산 YMCA 시민중개실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채무조정 제도를 챗봇으로 바라보기라는 주제로 6번째 이야기 마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개인회생하고 파산면책을 조금 더 쉽다는 말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천천히 필요하신 분들 입장에서 특히 청년분들은 또 우리 핸드폰이나 이런 거 잘 활용하시니까 그래서 그 제도를 좀 더 이해하고 또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가져가는 내용을 한번 전달해 볼까 싶습니다. 챗봇이라고 말씀하시니까 AI가 생각이 납니다. 슈퍼컴퓨터에 뭐 인공지능 AI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걸 모든 걸 다 받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은 챗봇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내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. 네. 자립 꿀단지라는 네. 챗봇입니다. 청년들에게는 도움이 되겠네요. 그렇죠. 예, 자립을 위해서 자산을 늘리는 방법, 그리고 두 번째는 부채를 줄이는 방법. 네.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청년들한테는 아주 유익하게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. 그리고 부산시하고 만들었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? 그러니까 아까 자산을 다하는 하나, 또 부채를 줄이는 하나인데 자산을 다하는 것도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대해서 가입자 어느 분들이 가입자인지, 또 가입한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,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떻게 유지하는 방법, 그리고 또 해지했을 경우 이렇게 좀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챗봇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조금 더 쉽게 하나 보여드릴까요? 제가 이렇게 보면 핸드폰으로 제가 이렇게 화면 열어놨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우리 자산을 다하는 꿀 정보, 그죠? 두 번째는 부채를 줄이는 꿀 정보, 세 번째는 또 여러 가지 알아둠이 힘이 되는 꿀 정보, 이 세 가지 용료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여주면 되고요.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린 건 이제 청년내일 저축계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, 이건 꼭 보셔야 되겠네요. 네. 그럼 어디서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시죠? 네, 그렇죠. 예, 당연히. 한 세 가지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. 첫째는 뭐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정보로 찾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있고요. 또 두 번째는 우리 부산 청년 플랫폼 안에 또 청년내일 저축계좌라는 공간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고요. 세 번째는 부산광역자활센터 안에 있는 희망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서 자립꿀단지 챗봇을 접속할 수 있고요. 이렇게 정보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. 청년내일 저축계좌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요. 네.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? 지금 뭐 국가에서도 그렇고 또 부산시 네.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요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년 동안 매월 우리 청년들이 한 달에 10만 원씩, 그럼 36개월이니까 360만 원이겠죠? 이렇게 적립을 하면 건너편에서 시에서 또 360만 원. 그래서 3년 뒤에 720만 원을 우리가 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. 또 경우에 따라서는 720이 아니라 최대한 1,100만 원까지 시의 정책 자금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자산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 계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 또 중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찾아볼 수 있도록 학습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자립꿀단지 챗봇의 두 번째 내용으로 부채 줄이기 꿀 정보가 있더라고요. 부채를 줄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거는 어떤 노하우들을 담아 놓으셨나요? 그렇죠. 일단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부채를 찾는 방법. 내가 어떤 내용의 부채를 가지고 그렇죠. 있는지. 예. 또 오래되신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. 그래서 부채를 찾는 법, 또 부채의 종류를 분류하는 법. 지난 영상에서 금융부채, 그죠? 비금융부채, 그다음에 세금, 그다음에 사회보험, 과태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이 챗봇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. 생각보다 부채도 조금 체계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부채를 정리를 해야 내가 어느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를 찾는 방법. 두 번째는 그 찾은 부채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. 지난 영상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,
그다음에 법원의 개인회생, 또 법원의 파산면책 이런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내용을 담아놨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이 부채 찾기가 굉장히 기초 작업으로선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. 네,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개인회생이나 그 파산 면책 같은 경우에는 채권 목록에 안 들어가면 실수로라도 빠져 있으면 그 면책 대상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어쨌든 다 찾아내야 된다는 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은 일단 부채를 다 찾아냈다. 그 다음에 이제 부채 줄이기 작업이 개인 채무조정이나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면책, 네, 예, 이것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, 이 절차에 대한 안내들이 이 챗봇에 다 나와 있다, 이 말씀이신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청년 대상 채무조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. 이거는 조금 특화된 내용인 것 네, 같은데요. 청년들 입장에서 네. 부채가 있다. 네. 이 경우에 일단 가장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창구를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그래서 부산 청년희망 신용상담센터라 해가지고요. 그래서 지금 청년들 입장에서 부채 때문에 좀 마음고생이 있으신 분들은 창구를 통해서 이용하게 되시면 상담도 가능하고요. 또 실질적으로 그 변제가 필요한 금액까지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이용을 저희가 한번 추천드리는 곳입니다. 네. 금융 상담이 가능하기도 한가요?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보통 본인의 재무 상태, 그 다음에 자산 상태가 지금 기초적인 상담도 가능하고요. 또 그쪽에서도 상담을 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금융 상담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. 청년들께서 이 챗봇을 꼭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개인 회생에 대한 안내를 조금 네. 이 챗봇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우리가 챗봇 안에 부채 줄이기로 이제 접근하셔서 네. 그러면 부채 줄이기 안에 신용회복인의 워크아웃, 네. 또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면책이라고 이렇게 보여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개인회생을 탭에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법원에서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네. 그림을 일목요연하게 그림을 보실 수가 있고요. 그렇군요. 또 근데 그 용어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네. 그 용어를 또 챗봇을 통해서 물어보면 설명도 추가도 가능한데 그렇군요. 기본적으로 이제 회생으로 접근할 때 신청 자격이 있죠. 본인이 신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신청 자격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열람할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가진 부채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채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고요. 그러면서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제 준비 서류가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일단 준비 서류에 대한 리스트들은 이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. 근데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본인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의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법률구조공단에 내가 소송구조가 되는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저희 전화번호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. 또 특별히 이제 이런 모든 서류가 다 준비돼서 진행된다 하더라도 내 채권이 면책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면책이 안 되는 사유 내지는 또 이렇게 최근에 저희 청년들께서 저희 상담하다가 중간에 회생이 폐지가 되신 분이 있으세요. 네. 납입이 안 되셔서. 그래서 특별 면책에 대한 경우도 이렇게 제가 사례를 갖다 넣어놨기 때문에 이 회생 내용을 갖다 찾아보시면 상당히 본인한테 몰랐던 부분들을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. 네. 여기에서 자가진단 바로가기가 있는데요. 네. 이 자가진단은 개인 회생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진단인가요? 요거는 예, 그 법률구조공단에서 서비스로 나눈 인터넷 창이 있는데 여기에 본인의 자산, 소득, 그다음에 부채, 그다음에 부양가족 한 8가지 정도 입력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8가지 정도 입력을 하는데 그 입력한 결과를 가지고 본인은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. 아니면 안 되십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할 수 있는 그런 그 인터넷 묻고 답하기 창입니다. 네.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. 챗봇으로 파산 면책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. 네. 결국 우리가 보통 개인 회생이든 파산 면책이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막 뛰어다니면서 알아봐야 되는 거를
이 챗봇을 통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저희가 한 번에 그냥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. 네. 파산 면책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? 뭐 앞서 보셨던 우리 개인회생하고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, 그죠? 파산 면책 이렇게 탭하게 되시면 법원에서 파산 면책이 일어나는 절차에 대해서 그림으로도 이렇게 안내를 받을 수 있으시고요. 또 뭐 항상 공은 내가 자격이 되는지, 그죠? 그다음에 그 뭐 대상 채무에 대해서도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고요. 또 필요한 서류들, 책임형 서류인데 기본적으로 뭐 서류 목록만 보면 좀 혼란스러운 머리가 아프신 분이 있는데 실제로 이게 단어로서 이렇게 쭉 보게 되시면 아 이런 서류가 필요하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. 또 무엇보다도 파산 면책을 할 때 내가 외부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. 또 뭐 제일 궁금한 게 있죠. 내 채권이 파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. 또 비면책 채권 내지는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들도 담겨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금 뭐 막연하고 답답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함으로써 이렇게 조금 두려운 마음이나 또 힘들었던 것들을 조금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으십니다. 조금 전에 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두려운 마음이나 사실 위축되어 있는 마음들 또 낙심하는 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개인회생 신청이나 파산 면책 신청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할까? 해야지 이 단계로 넘어가기가 참 힘들잖아요. 네.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 개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스포츠를 통해서 개인회생 파산 면책을 좀 알아봤습니다. 부채를 줄이고 싶은 청년들은 지금이라도 챗봇을 조금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개인회생 제도와 파산 제도를 조금 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의원님께서는 최근까지 상담을 하시고 계시잖아요. 경제와 관련된 또 재정, 재무와 관련된 상담을 하고 계시는데 청년들의 돈과 관련된 상담 중에 최근에 좀 기억되시는 상담이 좀 있으세요? 한 건을 소개하고 싶습니다. 꼭 부채가 아닌 뭐 저축이나 투자 이야기도 그것도 될까요? 괜찮습니다. 네. 아, 예. 한 달 전에 있던 상담 내용을 실장님께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예. 청년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1,000만 원을 가까운 선배님이 권유해서 투자를 하신 거예요. 근데 본인이 아무 생각해도 뭔가 좀 이상하고 깨름직하기 때문에 저한테 찾아오신 거예요. 그 내용을 제가 열어보니까 1,000만 원을 맡기면 매달 20만 원씩 상품권을 12개월간 받는 거예요. 그러면 240만 원이겠죠, 그죠? 네. 1년 뒤에 이제 또 1,000만 원치 상품권을 받는 거예요. 물론 그 상품권은 나중에 현금으로 이렇게 교환이 되기 때문에 네. 안전하다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24%의 금융상품을 본인이 가입한 거죠. 네. 지금 은행 금리가 4% 정도의 이익이 나오는데 네, 네. 은행보다 5배, 6배 높다 보니까 이분이 좀 걱정이 되신 거죠. 그렇네요.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쭉 열어보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상품이 아닌 거예요. 네. 쉽게 말씀드리면 금융 다단계죠. 피라미드. 예, 뭐 금융 다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2016년에 나와 있던 그 마스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. 네. 이병헌 씨하고 강동원 씨하고 김우은 씨가 이렇게 출연한 영화인데요. 네. 이 조이팔 금융 사기범을 소재로 만든 영화입니다. 네, 네. 이 금융 다단계에 대한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자들인지 그리고 영화는 결국 해피엔드로 끝나지만은 근데 그때 당시 유명했던 그 금융 다단계가 최근에도 있었네요. 그렇죠. 오. 피해 사항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 봄에도 불구하고 네네. 또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가까운 아주 믿었던 선배들이 지인들이 괜찮을 거야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 권유를 갖다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참 착한 청년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는데요. 안타깝네요. 구조는 금융 피라미드의 핵심이 뭐냐면 이 청년이 1,000만 원 넣지 않습니까? 또 다른 청년이나 또 다른 분들이 또 1,000만 원 넣어줘야 그 1,000만 원이 본인한테 돌아가는 구조죠. 그럼 또 가해자가 되는 그렇죠. 거예요. 가해자라기보다는
누군가 계속 이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돈이 돌려받지 못하는 풍선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. 또 좀 더 안타까운 일은 본인이 이 1,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또 다른 분들한테 이 상품을 권유해야 그렇죠. 된다. 그래서 본인이 피해자이면서 결국에는 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아주 네. 무서운 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. 그리고 제가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금융상품에 가입하세요. 근데 받는 이익이 은행의 정기예금을 넘어서는 순간 내 원금이 보장이 안 된다. 네. 위험할 수 있다. 오. 내지는 이게 금융사기가 아닌가를 한 번쯤은 생각하거나 의심하시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. 네, 그런 이거 걸 굉장히 우리가, 중요하네요. 그런 상담이 있었고요. 네. 결과가 안 궁금하세요? 결과가 어떻게 되셨나요? 근데 제가 그분한테 보내드린 것들은 일반적인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철회라든지, 그죠? 네. 우리 말대로 안 하겠다 했지만 네. 이 부분이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한테 판매한테 원금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을 받아내라는 걸 했었고요. 네. 필요하다면 법적으로도 공정이 필요한 거죠. 네. 공정이 필요해서 1년 뒤에 나는 반드시 원금을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법률로 좀 다툼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정도로 아무리 이분이 믿는 지인을 하더라도 1년 뒤에 원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네. 앞으로는 이런 상품은 가입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네. 네. 지금까지 김남식 선생님과 함께 챗봇을 통해서 재무조정 제도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도움되는 말씀이셨으라고 생각되고요. 이것으로서 청년 나침반 아카데미 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